네, 시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거는 기준금리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최근에 넷플릭스가 급락을 하면서 성장주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중시킨 게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장주의 순환 시대 계속 이어지는 건지 한번 언제 올라올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미디어 콘텐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고 나서 넷플릭스가 정말 이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성장주 전체에 대한 위기로까지 또 번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얼마나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는지, 왜 고전했는지를 좀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OTT 경쟁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1분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쪽에 대한 구독자 수도 많이 줄었던 부분도 조금 반영이 좀 됐을 걸로 좀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콩코를 통해서 2, 3분기쯤에 그런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향후 이제 가성비 있는 작품들을 많이 낼 거고, 이제 제작비에 대한 마진을 개선할 부분을 하겠다. 결국 예전처럼 제작비에 많은 비용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OTT 경쟁 업체들이 결국 성장기가 아닌 성숙기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코스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OTT에 대한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좀 넷플릭스 하나의 좀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사인 HBO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200만 구독자 수가 늘어났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경영 전략이 어떻게 보면 우려에 대한 부분이 좀 표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워낙 이 시장이 옛날에는 넷플릭스 하나만 있었는데 죄다 뛰어들다 보니까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 걸림돌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국내외에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넷플릭스의 추락이 이 기업 하나에만 문제로 국한될까요? 아니면 비슷한 사업 혹은 성장주 전체로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 하나의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국내에 있는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애플 TV에서 하고 있는 파친코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1,000억이 나오고, 이제 출연하고 있는 이민호 같은 경우에 1회당 10억에 대한 출연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제작회사나 이제 배우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엔터사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매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TV 역시 향후 2년 안에 넷플릭스가 했던 10년만큼의 투자에 대한 오히려 많이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올해 또 우리나라에 있는 OTT 업체가 2군데 정도가 오히려 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나 이제 HBO 플러스와 같은 부분들로 오히려 경쟁사가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콘텐츠를 잘 만드는 제작사들에 대한 오히려 고성장에 대한 제작비가 투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넷플릭스 한 회사에만 국한될 수 있는 리스크다. 그래서 그런가 NH투자증권을 포함한 국내 증권가에서는요, 국내 제작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쪽에서 분석이 된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제작사도 여러 군데가 있겠으면 요 최근에 SBS에 대한 흐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BS가 지금 계속 이제 이런 미디어 혁신위에 대한 출범을 했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미디어 수평 규제라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SBS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0%입니다. 결국 향후에 이제 외국인 지분이 들어올 가능성, 흔히 넷플릭스나 애플이나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지분이 오히려 도입이 된다고 그러게 되면 SBS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는 콘텐츠 회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정말 악재만 가득해요. 시장 전체적으로 뒤흔드는 악재도 있고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들의 악재가 다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성장주들의 순환 시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섹터가 지금은 게임주가 나타날 텐데, 한숨 나오죠. 지난해 뭘 그렇게 게임주가 좋다고 그렇게 게임주를 샀을까, 너무나 그때 내 이 손가락을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들의 하락이 얼마나 이어질까요? 이제 좀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한 상황에서 더 밀렸거든요.
사실 작년에 많이 올랐던 게임주들은 P2E에 대한 기대, P2E를 통해 가지고 게임에 대한 수익 구조가 바뀌고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믹스, 장영국 이제 대표님의 이제 그런 이믹스 가치 하락에 대한 이제 청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 P2E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P2E가 관련된 게임 회사들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P2E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냐라는 그 흐름인데요. 물론 지금 글로벌 게임 흐름사들 중에서는 물론 중국 쪽에서는 이제 많은 게임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애니모카 프렌즈라는 회사가 지금 게임 회사 두 개를 지금 인수를 이틀 만에 두 개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얘기인데요. 그만큼 글로벌을 인유한 그만큼 게임 회사들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를 통해 가지고 덩치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P2E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위메이드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부분들이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NC소프트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신작에 대한 부재가 시장에 더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P2E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개 게임들은 차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즈는 향후 어떻게 보면 애니모카 프렌즈처럼 이제 작은 게임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게임이 잘 되어 있는 신작들을 많은 게임들을 인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좀 외형 성장을 통해서 좀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2E 게임 성장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확인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동남아 시장에서 P2E 게임을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실제로 위메이드를 대표하는 그 위믹스 코인이 많이 오르면서 기대치가 컸는데 위메이드 실적 딱 까보니까 다 이거 코인 팔아서 번 그렇죠. 돈이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에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P2E 게임이 얼마나 흥행을 하고 돈을 회사에게 얼마나 벌어다 주느냐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카우라고 불리는 또 뭐 성장주, 뭐 뉴욕 증시에 페이스북, 메타가 있다면, 아마존이 있다면, 뭐 애플이 있다면 국내에서는 콘텐츠, 미디어, 그리고 성장으로는 네카우가 있을 텐데 요 둘을 포함한 메타버스 그리고 이런 성장주 콘텐츠에 대한 붐은 언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컨투버스를 제가 알기로는 2분기나 3분기쯤에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물론 이런 부분도 좀 나와봐야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반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물론 또 당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대형주 그리고 메타가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런 회사들은 지금 오히려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은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왜냐하면은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메타버스가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페이스북 자체가 이제 지난해 이제 아이폰에 대한 보안 문제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메타의 실적이 안 좋은 건데, 괜히 이러한 실적 우려가 오히려 국내 시장에 있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같이 무너질까 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로블록스나 이런 메타 부분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국내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제 정권이 플랫폼에 대한 완화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조금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좀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페토나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실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성장주, 지금 금리 인상 부분에 성장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타임이지, 어느 정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 충분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뭐 메타버스 게임즈, NFT 이야기하면 채팅방에 막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사료주 이야기일 때 활발했던 그 채팅방이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메타버스, NFT 게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주가가 계속 내리진 않을 거고 오를 때도 있잖아요. 증권가에서는 이 4월 낙폭과대 성장주를 중심으로 줍줍을 해보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적용해봐도 되는 투자 전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결국에는 오늘 빠졌던 부분이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5월 5일까지 가보자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언이고 4월 23일부터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그 5월 달에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대한 우려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년물 국채 금리가 가액 3% 이상 넘어가게 되면 또 한 번의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4월보다는 오히려 5월 5일 날 FOMC 발표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한 다음에 오히려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담아가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적 관점으로는 또 기회로 판단된다라고 했지만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5월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래, FOMC 회의 결과 확인하고 가자, 5월 지켜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네. 그럼 5월에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될 때 어떻게 시장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그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네, 일단 뭐 실적 같은 경우야 뭐 가격 전이된 기업들은 2분기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철강주나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후반 가격 상승에 대한 비용 우려 그리고 카타르 에너지를 통한 향후 수주에 대한 우려였던 부분이 같이 덩달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카타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다시 대안책이었습니다. 2년 전에 대한 뭐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도 결국 어느 정도는 협의점을 찾을 거고 지금 2년 전에 신조선가 지수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되면 한 척당 400억에 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카타르 역시도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기 위한 말안이지 뭐 어제 나온 기사처럼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반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악재는 사졌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유럽발로 인한 선주사들에 대한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조선사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분할점 관점에서 5월달에 더 좋아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장주 이야기를 주구장창했는데 5월에 눈여겨볼 종목으로는 좀 결이 다를 수 있지만 HSD 엔진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종목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 봉쇄 완화 여부, FOMC 회의 결과 이것이 5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